반갑습니다. 단기투자 추천 종목입니다. 예, 1월 4일 종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하게 됐는데 너무 매일 하는 건 좀 소모적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 단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단타라는 방법이 안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로또 복권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700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단타로 성공, 로또 복권도 매주 당첨자가 나옵니다. 근데 단타 성공한 사람이 뭐 7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실패라는 게 뭐 소수의 성공 사례를 갖고 부정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다. 그러면 이 확률적으로 이 단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이 시장이란 게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성공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 된다. 다만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고 뭐 파란불 빨간불만 들어오면 못 참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하면 금방 다 6개월 만에 보통 통계적으로 투자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종목을 추려드리면 6개월보다는 좀 많이 버티실 거고, 그 사이에 이 방법이 안 된다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신다면 정상적인 투자로,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걸 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단타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간다. 뭐 한 3일 동안 연상 쳐가지고 100% 올라간다. 100% 목적으로 했는데 3일 만에 100%가 갔다. 이런 건 뭐 매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타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냥 기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급 몰리는 데 가가지고 뭐 단타를 한다. 그게 이제 거래세가 없으면 제가 그 방법도 뭐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거래세가 지금 0.25%인데 매일 한 바퀴만 회전을 시켜도 이게 누적이 됩니다. 이거 한 1년에 240거래일이고 매일매일 원금을 유지한다 해도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한 60, 70%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60에서 70% 수익 나는 사람이 있다면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시장이 나쁠 거나 뭐 시장이 옆으로만 기어도 뭐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잘 아시고,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간 이래로 뭐 상승 출발하고 올라갔다가 뭐 요 자리였는데, 지나고 나서도 이 자리는 유효합니다. 단타 자리로는. 근데 처음에 온 것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기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처음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미 매수가 들어왔고 손바뀜이 됐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왔을 때는 대기 매수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파동 자체가 요 파동보다 더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매수세 자체가 이전보다 처음에 왔다 갔기 때문에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지선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못할 수 있다. 그럼 불확실한 건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처음 오는 것만 공략하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경 AT.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5일째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또 지지 자리 있고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이것도 성공인데, 요즘 이제 상장 초기에 고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 고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장 초기에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다는 거 하나, 여기서 상장 초기에 고점이었지 하면서 매도가 쏟아지는 걸 다 받아내가 쭉 올려버리면
실수했나 하면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이 팔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막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불변의 기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법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살아있는 생물처럼 찌르면 또 반응한다는 거,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기법 누가 뭐 어떤 되게 좋은 기법이 있다더라, 이런 거 뭐 또 어디서 사기치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수록. 예. 그리고 하나기술은 도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추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13만 8천원, 13만 7,800원, 13만 7,800원에 살짝 왔다 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 단타 자리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거는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5일선에서 제가 요즘 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다 관심 있는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만 보면 제가 예전에 전기차 말씀드릴 때 LG화학도 너무 많이 올랐고 삼성 SDI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차라리 하실 거면 SK이노베이션을 하셔라, 이런 말씀들을 곧잘 드렸는데, LG화학이 뭐 그때부터 계속 올랐고 삼성 SDI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상승률로만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얘들보다 좀 낫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면 비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있구나. 네. 갖고 와서 비교 차트를 통해서 삼성 SDI. 참, 삼성 SDI는 어떻게 보면 제가 10만원을 팔았는데, 근데 뭐 과거로 돌아가도 그 가격에 팔았을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또 뭐 그건 그거고 좀 아쉽네 하는 건 아쉬운 거고, 또 와 저 가격에 하면서 실수하는 것도 또 다른 영역이니까, 예, 적용해보고, 초록색으로 삼성 SDI는 왜 이래? 삼성 SDI 있구나. 예, 삼성 SDI가 파란색으로 해버렸는데 SK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 더 뭐지? 체크가 돼 있는 게 다 없애고, 자, 요 세 종목을 보면 장기적으로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LG화학이 오르면서 대박이 터진 건 LG화학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겠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간의 흐름만 보면 LG화학이 훨씬 가파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이 더 좋습니다. 뭐 제가 11월, 12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SK이노베이션의 수익률이 35.1%로 1등. 그리고 SK텔레콤, 이름은 SK이노베이션인데 아직 이름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삼성 SDI가 1등이구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SK텔레콤이 꼴찌구나.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익률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연말로 보면 조금 낮구나. 예. 어쨌든 올 들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낮다. 잘못했구나. 예. 아무튼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법에서도 순조롭게 달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골든크로스는
유가가 올랐으니까 금호 석유를 보면 뭐 일주일 전보다 양호합니다. 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은 종목들은 다 괜찮을 겁니다. 급등 패턴에서는 녹십자 홀딩스, 예, 뭐 아주 강력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 네, 넷마블도 뭐 양호합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별로지만 제이컨텐트리 60주선 돌파, 네, 돌파하고 숨을 고르는 과정. 보통 이제 돌파하면 이제 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추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나쁠 때는 한 5년 있어야 이제 다시 반응이 오고, 시장이 좋으면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그냥 차트만 보는 거고,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 한 부분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구나. 예. 포비 TNC 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바이오가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1,300원짜리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일주일 만에 보더라도 그 사이에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됐을 때 댓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뭔지? 예, 댓글. 예, 건설주들은 뭐 당분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건설 회사들도 뭐 분양 한번 성공해가지고 1,700억 번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4,800억 번 회사도 있고, 예, 분양 대박 터지면 뭐 완전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런 시기에는 건설주들도 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인구가 줄지만 또 세대수가 역대 최대고, 또 좋은 입지 조건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 입지 조건이고 살만한 아파트로만 보면 한 보급률이 50% 정도 되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설주들이 한 5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가가 잘 반영을 못하는 게 증권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때가 첫 출발이,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수익률은, 조금씩 수익률을 쌓아가는 것보다 한 방에 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예.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 볼 종목. THN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THN도 뭐 똑같은 공략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뭐 더 치고 갈 만한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더 치고 가면 시세가 크게 날 텐데, 네, 그래서 상승보다는 좀 죽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동차가 핫하긴 해도 애플카의 생산이 2027년이면 지금 달리는 건 굉장히 과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뭐 옛날에 IT 버블 때처럼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20년 후의 일이었고, 그걸 뭐 단 1년 만에 엄청나게 반영하는 그 시절에 보면 옥석 가리기도 없이 그냥
닷컴만 붙으면 그냥 다 올라갔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에 뭐 아주 시원하게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주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한가에 대한 공략으로만 본다면 하락했을 때 중간, 상승 출발했을 때 요 자리 3,900원 자리, 예,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니까. 예. 그리고 5일선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엔터주들이 조금씩 반응이 올 건가에 대한 부분, 왜냐면 엔터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작고 좁은 상태라서 크게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에너지를 좀 더 축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5일선이 돌아섰으니까 이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간다면 거기서도 뭐 수익 구간은 나오니까, 예, 그 정도의 제한적인 어떤 기대 수익률에 따른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요즘처럼 기록적인 거래대금이 일평균으로 따지면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는데 증권주들이 과연 오르지 않는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지면 브로커리지 이익만 갖고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기세가 오래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데 한 2년만 간다면 증권주들이 떼돈 벌지 않을까. 그랬을 때 최소한 저평가는 해소를 해야 되지 않냐. 삼성증권이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약 20% 정도 상승해야 되니까 5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가는 게 맞고, 그게 어떤 매물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장기 추세도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미 바꿨구나. 그럼 뭐 이걸 추적을 했다면 여기서 공략을 할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신호도 나왔고. 예, 그래서 조금 주기는 길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까지 더해가면. 뭐 그런 관점에서 골든 크로스에 대한 반응으로, 예, 단기 시세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등 패턴에서는 SL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이 좀 심심한 종목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뭐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큰 오버슈팅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현대차를 등에 업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예, 근데 현대차에 지금 납품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쟁쟁합니다. 대부분 쟁쟁한데 그 쟁쟁한 회사들이 이제 애플에 납품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쟁쟁해지는,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밸류업이 나오게 되는데, 뭐 SL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밸류업 과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또 너무 괜찮은 종목들은 잘 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사실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잘 없는 일이고,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더라도 자문형 랩으로 하면 개인 계좌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올라간다면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투자자들이 산다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오히려 못 가더라. 어중간한 종목, 뭐 심지어 개떡 같은 종목들만 잘 올라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SL 같은 점잖은 종목들이 오늘이 아니라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어떤 반응이 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동종 업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 네, 오리온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제가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그 제주 용암수를 봤는데,
제주 용암수를 봤더니 이게 오리온 겁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세미콘 라이트가 그때 제주에 물 사업을 한다고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알아보니까 제주도에서 생수 사업을 하려면 뭐 용암수가 오리온하고 또 어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요 업체가 이제 생산을 못하게 돼서 세미콘이 여기 자금을 대서 생산을 하게끔 뭐 그런 거였는데 또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아볼 때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 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뭐 그게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다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괜찮은 회사고 또 물 사업도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트에서 이제 봤으니까 그게 조금 이 실생활에서 접했을 때 어떤 변화들, 주식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걸 보면 약간의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기술적으로만 보면 쉽게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자리니까 모르겠는데 시장이 뭐 워낙 좋으니까 이게 지금은 차트로 보면 차트의 맹점이 이겁니다. 지금은 오르겠냐?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한 방만 나오면 오 이거 잘 가겠는데? 예,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뭐 예측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예, 그냥 실생활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었다. 예, 이런 거. 그리고 신세계 아니 지주사인 GS를 보겠습니다. 예, GS 뭐 이제 오르는 만큼 다 오르면 지주사가 오르고 뭐 증권주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낙폭과대 LNC 바이오 아직 뭐 심하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기술적으로만 빼냈으니까 GTG 웰리스 이미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갔다 와서 검색식에 걸린 거니까 이것도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 투자 추천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